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유윤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상큼하게 정유연 아나운서와 함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유연입니다. 유연 씨 왜 그래요? 오늘따라 좀 안 좋아 보이는데 표정이 뭐 우울한 일 있어요? 월요병인가? 그런가 봐요. 뭐 월요병인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오늘따라 마음이 약간 씁쓸하고 쓸쓸한 게 네,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방송 전에 유연 씨 연애하고 있어요라고 물어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질문은 방송 전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유연 씨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할 때 이제 자기만의 좀 푸는 방법이 다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 지인 중에서는 좀 기분이 우울하다 싶으면 그 탄산수 있잖아요. 네. 막 기포 많은 탄산이 많은 탄산수를 막 벌컥벌컥 마시면 좀 기분이 나아진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탄산수 생각만 해도 목이 따끔따끔거리고 할 것 같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탄산이 막 이렇게 목을 공격하는 네. 그 느낌을 받고 나면은 좀 우울하게 괜찮아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각자만의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그거를 풀어가는 방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유연 씨는 우울할 때 보통 뭐 하면 기분 나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울할 때 보통 노래를 혼자 부르거나 춤을 추고요. 보여달라고 네.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네, 혼자 네, 있을 때 네. 노래를 부르거나 네. 춤을 추는 것 같고 또 옆에 사람이 있을 때는 친한 친구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좀 고민을 상담하면 마음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누군가한테 내 고민을 털어두면 그때부터 좀 풀리는 것 같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면 혼자 안고만 계시지 마시고 부동산 사이다에 다 털어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랑 유연 씨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할 때 우울하지 않도록 함께하는 거는 또 자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부동산 사이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 주세요. 네, 저희 부동산 사이다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으로 답답하시다면 부동산 사이다에서 뻥 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사이다 첫 번째 순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시간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굿뉴스 그리고 배드뉴스가 있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이에요. 네, 유연 씨가 먼저 준비를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배드 뉴스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세 가지의 뉴스를 뽑아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실게요. 네, 오늘 배드뉴스 첫 번째 뉴스는요. 서울 집값 더 올랐다. 노원 구로 등 외곽 상승세 주도라는 기사입니다. 또 올랐다는 뉴스이네요. 네. 산도 정상이 있게 마련이고 정상이 있으면 내려와야 또 정상인데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건지 정상이 도대체 어디인지 자꾸 우려감이 드는 그런 기사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화면에 부동산 114에서 만든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보시면은 0.17% 올랐는데요. 이는 그 전주인 0.15%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률이 0.25%로 일반 아파트 상승률 0.15%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 지역별로 좀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 주요 지역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 그래프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내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값이 모두 오름세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노원이나 구로, 도봉구 등 이런 외곽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는 편이었고요. 또 보시면 강동도 있고 이쪽에 보면 또 송파 같은 강남권도 보이는데요. 이쪽은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전세도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시 전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전 그래프를 보시면 이쪽에 전세 가격 변동률이 보이죠. 네. 자, 지지난주에는 0.18%를 보였고 지난주에는 0.17%로 별로 차이가 안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겨울 비수기로 수요가 줄었지만 매물 품귀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 전세도 노원이나 관악, 금천구 등 외곽 지역이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17% 올랐고 경기나 인천도
기준으로 0.15%나 올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건 지난주에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 네. 2월 4일을 전후로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1, 2주가량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공공주도의 공급 물량이 또 실제 공급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설 명절 이후에 집값의 변동성,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일단은 정부가 이런 공공주도로 공급 물량을 좀 신호탄을 터뜨린 만큼 향후에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설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값 좀 안정화될 만한 어떠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제 코너 굿뉴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배드뉴스도 함께 살펴볼게요. 네, 바로 두 번째 뉴스 살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배드 뉴스는 발표도 하기 전 인터넷 카페, SNS에 부동산 대책 또 유출이다라는 기사인데요. 네. 자, 정부가 지난 4일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네. 정부가 4일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앞두고 언론에 엠바고를 걸고 10시 이전 보도는 전면 금지다라고 예고를 해놨다고 하는데요. 또 국토교통부의 경우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언론에 사전 배포한 자료에는 또 기자와 언론사 명을 워터마크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일 오전 9시부터 일부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서 해당 보도 자료가 버젓이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무서운 건 유출이 된 자료에는 워터마크도 찍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 자료도 아니고 정부의 자료가 이렇게 경로도 모르게 노출이 됐다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6.17 부동산 대책 때는 대외비가 적힌 자료가 브리핑 수시간 전에 온라인에 떠돌아다녔고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때는 당시 검토 중인 신규 택지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의 신모 후보가 그냥 유출을 해서 논란이 되었었고 또 2017년 12월에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자료 사전 유출 등 발표 때마다 정보가 미리 유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불순한 투기 세력이나 기획 부동산 업자와 어떤 은밀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단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보가 정부의 자료가 노출이 된다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라고 한다면 또 정부의 진짜 1급 기밀, 보안이나 국방 문제가 담긴 자료가 또 타국의 정보원들에게 누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보안 체계를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보안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어떻게 어떤 경로로 이게 유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대책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다음 대책이 어떤 게 나올까라는 모든 관심사가 사실 부동산 대책에 몰려 있는 만큼 그래서 이러한 해프닝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음 대책 발표 때는 좀 보안이 유지되기를.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세 번째 뉴스, 배드 뉴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2사 부동산 대책에 연일 하락세 탄 건설주 전망은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경우에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눈여겨서 보실 만한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난 4일을 살펴보면 코스피 건설업 지수의 경우 전날보다 2.64%나 떨어지면서 115.3%로 장을 마감했고요. 5일에도 0.04% 하락을 하면서 약 보합권을 나타냈습니다. 건설업 하면 현대건설이나 GS건설, 현대 HDC,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이러한 대형주들이 하락세를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방송 전에 오늘의 지수를 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코스피 대형주를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면 오늘의 경우에는 또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 건설업 지수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밖에도 건설업과
연관이 있는 시멘트 관련 종목들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용양회나 성신양회와 같은 그런 종목들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의 특급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문에 파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증시 격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있기 전에 기대감과 그리고 소문에 주가가 건설업의 어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는 어떤 실망 매물이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정부의 공급 규모 수준은 상당하나 민간은 빼고 공공 직접 정비 사업만 지금 들어있는 점과 또 아무래도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점 등이 차익 실현 물량을 그리고 주가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사를 보신다면 우리 건설주나 시멘트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내가 주식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급으로 인해서 분양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수주가 많아지면서 건설업에 앞으로 시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또 서울의 경우 올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를 앞두고 도시 정비 사업 이슈가 구체적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비록 주택 공급이 공공주도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민간 건설사가 이쪽 시공에 참여를 하게 되면 건설 자재나 또 중소형 건설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도 시멘트나 건설업과 관련한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건설 관련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매도를 할지 아니면 좀 더 장기간으로 보고 지금 매수를 할지는 시간 가치를 잘 따지셔서 분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본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투자 기간이 있을 겁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대응할 건지 본인의 판단이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뭐 이현 아나운서가 이제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요즘 변동성이 참 큽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굿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굿뉴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올해 매입 임대주택 4만 5천 가구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뉴스예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물량이 굉장히 높게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매입 임대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제 기존 주택 등을 매입을 해서 뭐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 후에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인데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국토부가 올해 목표인 4만 5천 가구를 신축 매입 약정 그리고 공공 리모델링 그리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제 신축 매입 약정이라고 하면은 민간 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공공 사업자가 이제 준공하기 전에 준공 후에 매입을 하기로 좀 계약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품질이 좋은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공 리모델링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노후주택 또는 뭐 공실이 있는 상가나 비주택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에 신축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바로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공공 리모델링입니다. 이게 신축 주택 공급 그리고 도심 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존 주택 매입 말 그대로 인허가 관청에서 준공 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배, 장판 등 개보수를 한 후에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공급을 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총 4만 5천 가구가 올해 공급이 되는 건데 이게 작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60% 이상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제공을 하기 위해서 발표된 정책이니만큼 좀 정말 이번에는 공급이 많은 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크고요. 실제로도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뭐 현업에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정말로 실제로 그 현장에서도 이번에는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올해 많은 공급이 예정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매입 임대주택이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경제활동 수준이나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요즘에 이제 신혼부부들도 주택 마련 참 너무 힘들다 생각해서 내 집 마련 포기하시는 분들 많고요. 청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매입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를 한 거고요. 뭐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옆에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죠. 매입 임대 주택 공급 규모가 굉장히 4만 5천 가구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신혼부부에게 그리고 또 청년, 다자녀, 일반 고령자에게 유형별로 공급이 된다라는 계획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신혼부부가 집 문제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어르신들이 이사 때문에 정말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고령자를 타겟으로 해서도 이렇게 대상이 공급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매입 임대주택 사업 지속적으로 좀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가운 기사예요. 유연 아나운서, 보호 종료 아동 보금자리가 6,000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하겠다라는 건데 보호 종료 아동이 이제 보통 이제 18세 기준이거든요. 유연 네. 아나운서 18살 때 뭐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네, 부모님의 네. 보호 안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보호 종료 아동은 이제 18살이 되면 사회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막막하죠. 지금 네. 18살 고등학생 아이들을 보면 정말 혼자서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보호 종료가 되면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LH가 이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6,000호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지원 대상이 청소년 쉼터를 퇴소하는 우리 아이들까지 확대가 된다고 해요. 만 18세가 되면 이제 소액의 자립 정책금을 받고 또 보호시설을 떠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주거시설을 장만을 해서 거주를 할까라는 부분이 아마 가장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LH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만큼 아이들을 위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닐까? 아이들이 나와서 어떤 게 가장 힘들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거시설에 대한 그 불안감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너무나 반가운 뉴스여서 제가 굿뉴스로 두 번째로 준비를 해봤고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관심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만 18세의 사회로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LH가 이렇게 6,000호로 공급한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끊임없는 꾸준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따뜻한 뉴스인 것 같은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보호소에서 네. 모범적인 생활을 어느 만큼 잘 했느냐에 따라서 네. 좀 혜택을 차등 적용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보호소 생활을 모범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모르는 이 제도를 몰라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보호 종료 아동 전담 콜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뉴스타트 상담센터 지난해 개설이 됐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수요 발굴에 좀 나서줬으면 하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경매가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네, 그래프를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프 화면으로 띄워주실까요? 2020년 1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4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좀 주춤을 하긴 했지만 올해 들어서 또다시 낙찰가율이 높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서울 동부지방 경매를 좀 따져보면은 낙찰가율이 뭐 160%까지 육박하면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경매 쪽으로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죠. 뭐 빌라도 그렇고요. 아파트도 그렇고요. 상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에 공공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공재개발이 될 만한 역세권의 빌라의 경매가 참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거시설 중에 1등, 1순위로 꼽히는 아파트 경매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지역의 물건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응찰자들이 관심을 계속해서 더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이게 너무 많은 경쟁률이 그냥 사실 저희가 그냥 아파트든 그냥 빌라든 그냥 오피스텔이든 좀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에 엄청 몰리고 있는데 그게 경매 쪽으로 다시 좀 쏠리면서 그런 수요가 진행이 되면서 경매로도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굿뉴스로 뽑아놨는데 이게 사실 경매에서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낙찰가 그리고 실제로 맞아요. 매매가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무조건 저렴할 거야. 경매로 낙찰받으면 무조건 시세보다 저렴할 거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낙찰가와 실제 매매가 그리고 시세를 잘 비교를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매와 관련된 뉴스까지 저희 살펴봤고요. 굿뉴스 그리고 배드뉴스 이렇게 세 가지씩 각각 살펴봤습니다. 경매와 관련돼서 이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고 또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고 저희 이슈 팩트로 돌아올게요. 화제의 분양 현장을 소개하는 부동산 핫플레이스. 오늘은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해양 수도 도약을 꿈꾸는 부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소식 함께 해주실 송상원 총괄본부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산 S1의 분양 총괄을 맡고 있는 송상원 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부동산 뉴스를 보면요.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작년 분양 시장은 예정된 물량의 91%를 소화할 정도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부산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 역시 작년에 비교적 양호한 분양 실적을 올렸고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올해는 작년보다 약 10%가량 증가한 2만 5천 가구가 분양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약 10%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부산 곳곳에 뜨거운 분양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부산 중에서도 저희가 찾은 이곳은 연제구에 위치한 연산 S힐스입니다. 이곳을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연제구는 부산시장과 법원, 검찰청이 모여 있어 부산시에서도 행정의 중심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입지적으로도 부산의 중심에 입지한 데다가 일명 다세권 아파트라 불리다 보니 자연스레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죠. 네, 다세권이라고 하면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요. 그럼 수요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만족시킬 만한 세대수나 구성 마련돼 있나요?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135-227 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연산 S1세는 지하 3층, 지상 24층, 총 9개 동 61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7호 타입, 84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세히 보자면 7호 타입은 1개 타입 206세대, 84 타입은 2개 타입으로 406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역시 수요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서인지 아무래도 선호도가 가장 좋은 평형대로만 구성된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말씀하신 다세권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최근 분양 시장에서
3040 세대들이 실수요자로 자리 잡으면서 학세권 요소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시에 분양한 현장들을 보면 성적이 좋았던 단지들은 학세권 요소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군요. 네, 그런 점에서 연산 SES는 연동 초등학교를 비롯해 초, 중, 고, 외고, 대학교까지 인접해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네. 부산 지하철 1호선, 3호선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뒤편으로 배산 힐링 산책로인 배산 성지 둘레길과 금년산, 황년산 등 연제 문화체육공원도 인접해 있어 그야말로 명품 습세권을 자랑합니다. 네, 학세권 그리고 더블 역세권, 숲세권까지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슬리퍼를 신고 간편한 차림으로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는 슬세권이 뜨고 있더라고요. 슬세권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술세권도 해당이 됩니다. 정말요? 단지 인근으로 대형 마트, 백화점, 재래시장까지 원스톱 문화생활이 가능한 명실상부 술세권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외적인 요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데요. 사실 요즘은 외부 활동보다는 집 안이나 단지 내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주거 공간과 주민 공동시설이 살짝 분리가 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나요? 네, 잘 보셨습니다. 정말요?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주민 공동시설과 주거시설을 분리를 했고요. 자연 친화형 공원을 표방해 지상에 차가 없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과 자연 친화적인 녹지 조경을 만들어서 입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산 SLC 입주민들에게 반드시 고품격 라이프를 즐기도록 하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느껴지는데요. 건물 내부에서도 이런 섬세한 배려 느낄 수 있을까요? 네, 단위세대 설계를 보면 채광과 통풍, 그리고 개방감을 높이는 데 주력했고요. 주부들의 이동 노선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방과 다용도실을 배치하였고 자연 환기 시스템을 적용해 환기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산 SES의 자랑, 어떤 게 있을까요? 친환경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들의 공용 관리비를 절감시켰고 재택근무 및 원격 수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거 문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살고 싶은 아파트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미래를 설계하고 꿈꾸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지 조건이 다세권 프리미엄 지역이다 보니 네. 앞으로 꾸준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네. 연제구가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곧 오반길 막거리 상권이 조성될 계획이고요. 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연제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전국 최대 규모의 공립만화도서관인 연제만화도서관도 2022년에 착공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지향적인 개발 호재가 있으니 당연히 연산 SLC의 미래 가치도 긍정적이란 평가입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분양 열기는 물론이고 연제구 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저도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한 분양 소식을 전해드리는 부동산 핫플레이스. 오늘은 연산 SLC에서 함께했고요. 앞으로도 엄선된 분양 현장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네, 지역주택조합 영상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계속해서는 이슈 팩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슈 팩트 시간에 유연 아나운서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하시다가 좀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다 아니면 또 투자에 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화는 열어둡니다.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 어떤 고민이든 좋습니다. 도와드리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자, 이슈 팩트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주제 유연 아나운서 키워드를 통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부동산 이슈는 무엇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이슈 팩트 오늘의 키워드는 황골탈퇴 2410호 서울역 난개발입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고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건 아무래도 공급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공급 대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었고요. 그런데 그 뉴스에 가려졌던 또 다른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역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서울역 인근에 이제 동자동 쪽방촌 하면 굉장히 노후된 곳 이렇게 떠올리실 텐데 그곳이 바로 고층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네. 서울역 개발, 뭐 역세권 개발 계속해서 뭐 화두가 되고 있어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계획인지 일단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윤 아나운서? 네,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쪽방촌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2평 미만의 아주 작은 쪽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을 바로 쪽방촌이라고 합니다. 자,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네. 이러한 건물도 한 번쯤은 길가에 지나가다가 뭐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뭐 영등포나 그리고 서울역 인근에 이러한 쪽방촌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네. 아무래도 너무나도 지금 다닥다닥 이렇게 좁은 위험해 집이 보여요. 맞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단열이나 방음이나 뭐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취약한 상태이고요. 뭐 네. 위생은 말할 것도 와, 없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한 군데에서 불이 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예요. 네, 맞아요. 정말 불이 나면은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요. 그런 끔찍한, 끔찍한 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음. 정도로 매우 취약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두 손을 걷어붙이고 대대적으로 쪽방촌 정비 사업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작년에 시작됐던 뭐 영등포 근처나 그리고 대전역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쪽방촌이라고 하면 바로 네. 서울역 인근의 동자동 쪽방촌이라고 합니다. 가장 규모가 크군요. 네, 가장 규모가 큰 이 동자동 쪽방촌이 아파트 17개 동에 공공임대 1,250가구, 그리고 공공분양 20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2,410가구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업을 좀 더 살펴보면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사로 사업을 이끌면서 공공이 토지를 수용한 뒤에 직접 개발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곳의 건물 층수를 40층까지, 무려 40층까지 허용을 해주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60년이 넘은 이 서울역 근처의 동자동 쪽방촌은 네. 고층 아파트 건물 단지로 재탄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쪽방촌을 선이주 그리고 선순환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선이주, 선순환 방식 개발 어떤 거예요? 네, 일단은 좀 자료를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서울역 인근에 이러한 서울역 쪽방촌 위치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이곳에 선이주, 선순환을 통해서 주택 공급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곳에 살고 있는 1,000여 명의 쪽방촌 주민들이 있을 텐데요. 이분들이 이제 임대주택에 정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 공공임대 형태의 임대주택부터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끝난 뒤에 나머지 부지를 민간 주택에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 쪽방 주민 150여 명은 현재보다 두세 배 넓고 또 쾌적한 공간에 현재보다 15% 수준의 낮은 임차료를 내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구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정당 보상을 하고 또 영업 활동을 하는 상인에게는 영업 보상이나 그리고 또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서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분명히 개발이 돼야 되는 곳이고요. 개발이 무조건 필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이제 쪽방촌 개발이라는 이슈에 맞물려서 항상 이렇게 나오는 문제이거든요. 이게 난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여기가 사실 입지도 너무 좋잖아요. 입지도 좋고 그리고 교통도 서울역 인근이기 때문에 서울역 교통의 메카. 그래서 입지도 좋고 개발 뭐 호재까지 있고 그리고 교통
교통까지 좋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난개발을 통해서 제2의 뉴타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서울 전역이 공사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일에 발표된 도심 공공개발 핵심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 추진 검토구역 155곳과 그리고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의 우선 추진 검토구역 67곳을 더하면 모두 뭐 222곳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222곳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뭐 앞으로 거의 서울 지역에 대부분 다 공사를 진행하고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봐도 네.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에 대해서 뭐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서울 전역을 난개발로 이끌어가서 특히 집값 폭등으로 인해 또 상가 임대료 폭등으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젠트리피케이션 정말 너무 어찌됐든 지역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향후에 이 사업 추진에서 관련 일정도 알아볼까요? 네, 일단 관련 일정은 국토부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올해 서울역 쪽방촌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구 지정을 한다고 하고요. 올해 이제 정비사업 지구 지정을 하면 2022년 지구 계획과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2023년에는 거주민 임시 이주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공주택단지 착공에 들어가고 2026년에는 공공주택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분양 택지 개발은 203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또 자료를 한 번 더 보실게요. 아까 선 이주 그리고 선 순환 정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서울시 이쪽 그 쪽방촌이 선 이주 단지가 조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이주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쪽방 거주자 및 돌봄 시설 지금 이쪽이 이제 마련이 되면서 이주가 되는 것이고요. 갑자기 꺼졌네요. 네.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 단지가 선 조성이 되면 이쪽에 이제 입주가 마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주택 분양까지 동시에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입주 및 잔여 구간이 조성된다.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지금 선 이주, 선 순환 구조가 이어지겠다. 그 이를 통해서 공공 재개발이 지금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네. 효윤 아나운서님이라면 지금 이렇게 서울역 근처에 쪽방촌이 재개발된다고 해서 이렇게 네. 나중에 이제 민간 주택까지 또 분양을 할 수 있게 되고 하게 되면 네. 혹시 투자를 하고 싶으신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사실 어. 저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너무너무 노후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세보다 아니면 인근의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가 지어진다.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러한 좀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러한 마음 때문에 사실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 거기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이 좀 쫓겨나는 현상 그리고 좀 나중에 아파트 값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을 때 그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를 위한 재개발이 아닌 정말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지금 열악한 환경이고요. 그리고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원주민을 위해서 또 원주민을 최우선으로 한 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연 아나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뭐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 프로세스 관련 일정까지 정리가 된 상태이고요. 글쎄요, 저도 네, 지금 이런 질문을 왜 네. 해주셨는지. 네네. 왜 했는지. 사실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 서울역 인근이라고 하면 역세권이고, 그쵸. 네, 워낙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곳이 개발된다고 하면 한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저도 진짜 적극적인 투자의 의향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제가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렸지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지금 뭐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지금 쪽방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부터 이주가 되고 여기에 이제 얽혀 있는 뭐 토지 소유자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투자를 결정하셔도 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서울 쪽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쪽 이 서울역 인근을 한번 계속해서 유념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 밖에 지금 아무래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물건을 보유해야 할지 그리고 또 매도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부동산 사이다가 열심히 또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저희 바로 내일 그리고 수요일은 여러분들 투자와 관련된 상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더 리치에셋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요일, 수요일은 여러분들 고민 한 번에 해결해드리는 바로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 1시간으로 마련이 되니까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아니면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전화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전화 주신 분들 사연 다 체크를 했다가 또 내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거니까요. 내일 전화해야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지만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면 내일 또 명쾌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 아나운서와 함께 또 이슈 팩트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슈 팩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그러면 방금 전에 유연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개발이 되는 서울역 쪽으로 좀 눈을 돌려봐야 되는 건가 여기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나 투자에 나서봐야 되나라는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요. 어찌됐든 결국에는 뭐 원주민들이 갈 곳을 잃을 처지가 되지 않도록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균형 맞춘 그러한 개발이 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이야기들 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투자에 있어서 참고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부동산 투자든 어찌됐든 재테크는 본인의 판단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부동산 프로 꿀팁러로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시간은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좀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부동산 꿀팁러가 돼서 알짜 정보들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꿀팁 전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에 관심이 많으시죠. 청약 대기자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이번 한 주간에 진행될 청약 일정 먼저 유연 아나운서와 함께 좀 살펴볼게요.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부동산 프로 꿀팁러 저 정규현이 돌아왔는데요. 자, 이번에 2월 둘째 주 청약 및 분양 캘린더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껴 있어서 물량이 그리
네, 분양 캘린더가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습니다. 평택과 양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물량들이 좀 있는데요. 8일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주 옥정 더 원 파크빌리지가 아파트 특별 공급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1순위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도 있고 지제역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평택 지제역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쪽에는 아무래도 역세권 관련해서 또 많은 수요가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하니까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9일에도 보시면 지금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양주 쪽도 있습니다. 양주 옥정 더 원 파크빌리지가 있고 그리고 수요일 날 볼까요? 수요일은 아파트 2순위가 지금 2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와 그리고 양주 옥정 더 원 파크빌리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택과 양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캘린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한 주간 청약 그리고 분양 일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조금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시세 확인해보고 올게요. 네, 부동산 사이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희 청약 일정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청약과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청약제도 개편한다는데 수요자들 어떤 준비해야 할까라는 뉴스가 눈에 띕니다. 이게 신혼공급 그리고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3040 세대 문턱이 낮아지긴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청약과 관련된 일정들이 그리고 제도들이 개편이 되면서 수요자들이 결국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도 지난 2월 4일에 대책을 통해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한해서 청약제도를 일부 손질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서도 청약제도를 또 한 차례 이제 손을 본 건데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일반 공급 비중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일반 공급 물량 중에 30%에 대해서는 추첨제가 도입이 되고요. 그래서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기존과 달리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청약 가점이 낮은 3040 무주택자 수요자들에게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 청약 시장에서 정말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던 게 3040 세대, 왜냐하면 청약 가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면서 3040 세대가 영끌해서 주택 매입을 좀 선봉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규제가 완화가 될 걸로 보이는 만큼 3040 무주택 수요자분들은 청약을 공략을 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청약과 관련해서도 올해에는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청약과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먼저 일반 분양 그리고 공공 일반 분양의 입주자 모집 방식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셔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까지 조금 살펴봤고요. 이렇게 유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굿뉴스, 배드뉴스, 그리고 또 유연 아나운서의 이슈 팩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정말 많이 좀 준비를 해주셔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인사하실까요?
네, 지금 이렇게 부동산 또 사이다와 함께하게 된 지 네. 2주차가 되고 있는데, 월요일에 사실 저희가 준비하는 뭐 굿뉴스, 배드뉴스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효연 아나운서님도 정말 한 주 동안 어떤 거를 뉴스를 선택을 해야 하나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동산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저희가 선택을 한 배드뉴스와 굿뉴스는 저희의 개인의 어떤 사견이 들어가 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의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팩트, 뉴스에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보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부동산 사이다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열심히 성실하게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내일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자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진단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매수를 앞두고 계신 부동산, 매수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진단까지 어떠한 고민이든 다 해결해 드립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투자 꼼꼼하고 또 신중하게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